장기면 수성 사격장에서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이 4일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며 사격장 진입로를 막고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포항 MBC 특집 다큐 그 샘물 쓰지 마라 방송 이후 파장이 커지면서 직업성함 산재 신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포스코 관련 직업병 산재 신청자가 14명으로 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국방부가 포항 장기면 수성 사격장에서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을 오는 4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사전 협의 없는 주한미군 훈련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사격장 진입로를 막고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성 사격장 인근 하천에서 주민들이 20분 동안 직접 주운 포탄입니다. 지난 60년 동안 사격 소음과 진동 등의 고충을 겪은 주민들은 이미 이골이나 불안감은 무뎌지고 분노만 커졌습니다. 전화 통화도 못하지요. 대화도 안 되지요. 야간 사격을 할 것 같으면 어르신들 잠도 못 주무시죠. 이런 생활의 불편 때문에 우리가 이걸 막으려고 그럽니다. 외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면 이건 전쟁터지. 이거 사람 사는 데가 아닙니다. 오는 4일부터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이 재개될 방침에 수성 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입장문을 통해 미 8군 핵심 전력인 아파치 헬기 전투 준비 태세 유지를 위해선 사격 훈련 숙달이 반드시 필요하고 수성 사격장이 사격 훈련 조건을 충족한다며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사격 훈련을 유예한 이후 주민들과 협의하고자 노력했지만 협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약속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훈련을 강행하려고 한다며 국방부를 비난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즉각 사퇴라! 주민들은 포항보다 경기도 포천이 사격 훈련과 전투 준비 태세 등 제반 상황이 더 좋다고 지적합니다. 지금까지 적으로 두었던 북한을 적으로 없앴습니까? 그러면서 왜 아파치 헬기를 사격을 그 위에서 잘 하던 것을 왜 이까지 내려오려고 애를 쓰십니까? 주민들은 국방부 장관과 한미연합사령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불태우며 분노를 표출했고 트랙터를 동원해 수성 사격장 출입 도로를 전면 봉쇄했습니다. 반대위는 오는 4일 오전에도 대규모 걸기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항제철소 직업성 암 실태를 고발한 포항 MBC 특집 다큐멘터리 그 쇠물 쓰지 마라가 방송된 이후 파장이 커지면서 직업성 암 산재 신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달간 포스코에서 근무한 14명의 노동자가 암과 루게릭병 등으로 산재를 신청했는데요. 산재 판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MBC 특집 다큐멘터리 그 쇳물 쓰지 마라 방영 이후 직업성 암에 대한 반향이 커지면서 다양한 업종에서도 산재 신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포항제철소 노동자 4명을 포함해 3D 프린터 교사, 전기원가 주얼리 노동자 등 4개 업종 11명이 새롭게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에 반향을 일으켰고 포스코 노동자들의 추가 산재 신청은 물론 다른 업종의 직업성 암까지 사회적 관심을 만들어내고 있다. 25년간 포스코 정비 업무를 해온 박모 씨는 루게릭병으로 고통받다 지난달 숨졌는데 가족들은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몸이 이제 그러니까 많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정신은 멀쩡한데 몸이 안 되니까 조금 옆에서 많이 조금 힘들어지지. 직업성 환경성 암 환자 찾기 119가 지난해부터 직업성 암 환자 신고를 접수했는데 포항제철소 관련 노동자만 40여 명에 이릅니다. 현재까지 한 45명 정도가 접수가 됐고요. 현재 한 14명 정도가 직업성 질병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서 직업성 질병 산재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집단 산재 신청자 14명 가운데 폐암이 5명, 기타암 3명으로 암 환자가 57%를 차지했고 희귀질환인 루게릭병 4명, 폐 관련 질환자가 2명입니다. 금속노조는 지금까지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 외에도 추가적으로 노조를 통해 산재 상담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구미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온 데 이어 가족에게도 전파된 것으로 드러나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자가격리 중 가족 간 감염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방역당국이 제시하는 격리 생활 수칙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건 두바이에서 입국한 이틀 뒤인 지난달 14일입니다. 생활치료센터로 옮기기 전 집에서 이틀 동안 자가격리를 했기 때문에 같은 집에서 생활했던 A씨 어머니도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나 A씨가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알려진 지난달 27일 무렵 A씨 어머니에게서 코로나 증상이 나타났고 뒤이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가격리 이틀 동안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방역당국은 어떤 경로로 접촉이 생긴 것인지 알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따로 썼지만 어머니가 식사를 챙겨 방문 앞에 두면 A씨가 식기를 방문 앞에 내놓았다는 진술은 얻었습니다. 따로 쓰셨대요. 원래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도 그죠. 어떻게 애들이 감염됐는지 그걸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죠.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지만 자가격리 중 가족 간의 전파가 전국적으로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나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가 자가격리에 들어가면 방역당국이 생활수칙을 안내하지만 말 그대로 수칙일 뿐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집 안에 방이 몇 개냐, 화장실이 몇 개냐 해서 뭐 충분히 분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면 그렇게 따로 쓰시면 된다라 말씀을 드리고.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할 방법도 없습니다. 동거인이 있는 집에서 격리하는 것보다 자가격리자 임시 생활시설에 들어가는 게 안전하지만 이용자가 거의 없습니다. 구미시는 옥성면 자연휴양림, 대구의 경우 달성군 구지면 대구교육 낙동강 수련원을 임시시설로 하는 등 너무 먼 곳에 있어 들어가기를 꺼립니다. 경북 23개 시군 가운데 임시시설을 갖춘 곳은 5개 시군에 불과합니다. 물론 동거인과 같은 집에 있더라도 격리를 철저히 지켜 전파를 막은 모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격리 중 전파 사례가 속속 나오면서 감염률이 높은 해외 입국자들만이라도 자가격리 생활 수칙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포항시가 2월 중 시작 예정인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과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늘 첫 지역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지역협의체는 김병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지역의사회, 간호사회, 병원 등 전문가를 비롯해 경찰서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시민단체로 구성됐습니다. 이날 지역협의체 간담회에서는 보건소와 의사회, 의료기관,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체계 구축 방안과 지역협의체의 역할 등 관련 사항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영덕군이 설 명절이 시작되기 전 모든 국민에게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은 영덕사랑 상품권을 구매해 읍면별로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영덕군은 어제까지 42%의 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영덕군은 지난달 25일 관련 조례가 의회에서 확정되면서 관련 예산 37억 원을 마련해 재난지원금 지급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포항 문화방송이 집중 보도한 월성원전 3중수소 누출 사태는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함께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포항 문화방송은 지금껏 제기돼온 월성원전 3중수소 누출 사태의 실체와 원인, 보도 이후 사회적 반향을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밤 방송되는 포항 MBC 보도 특집 원전 긴급 진단, 월성원전 방사 능이 새고 있다의 내용을 장미쁨 기자가 소개합니다. 경주 월성원전 부지가 지난달 7일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전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포항 문화방송의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 보도. 원전 부지 한 곳에서 71만 3천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됐고 사용후행 연료 저장주 주변에서 최대 53만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나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월성 4호기 사용핵연료 저장소 주변에서는 또 다른 방사성 물질인 감마액종도 7차례나 검출돼 구조물의 균열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아마 균열이 있어서 지진 등으로 인한 균열이 있어서 그 사이로 감마 핵종이 새나간 것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취재를 통해 월성원전 사용핵연료 저장 수조가 설계상 누설에 취약한 에폭시 라이너 구조로 돼 있어 내부 오염수가 새고 있다는 의혹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수조 있죠. 안에 에폭시 라이너를 페인팅돼 있죠. 시간이 오래 가면 그게 깨져요. 깨지고 누설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수를 하거든요. 근데 조금 이따 또 깨지죠. 딴 데서. 또 한수원 내부 문건을 통해 한수원과 원안위가 월성 1호기 공사 도중 사용핵연료 저장소 차수막을 파손한 사실을 6년간이나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져 원전 관리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상당수 해외 원전의 경우 사용핵연료 저장 수조의 균열 때문에 지하수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는 현상이 이미 오래전부터 발생해온 사실이 취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다른 나라도 원전 자체의 누설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리포트가 됐는데 우리나라는 빗물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원자력 발전소든 뭐든 100% 안 셀 수가 없는 거거든. 다 세요. 캐나다는 1997년부터, 미국은 2005년, 2003년 이때부터. 근데 우리는 뒤늦게 안 게 2014년부터인 거죠. 포항문화방송은 원전의 안전한 관리 감독을 위해 지난달 7일 이후 월성원전 삼중수소 누출과 관련해 14건의 리포트를 방송해왔습니다. 포항 MBC의 잇따른 보도 이후 지하수를 통한 삼중수소의 외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원전 주변 주민들은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농사를 지어요. 비가 안 오면 농사에 뿌리고 그래서 먹고 다 쓰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한편 포항문화방송 보도 이후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은 부지 바깥은 물론 내부에서도 계획되지 않은 방사성 물질의 방출은 없다며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올해 초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 사태를 다시 짚어보는 포항 MBC 원전 긴급진단, 월성원전 방사능이 새고 있다는 오늘 밤 11시 35분에 방송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주시가 황리단길 차도를 줄이고 인도를 확장해 보행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경주시는 지난해 황리단길 700m 양쪽에 보행자 전용 인도를 설치하고 전선 지중화와 우수관로 집수정 공사를 통해 도시 경관을 향상시켰습니다. 올해에는 12억 원을 들여 황리단길이 끝나는 대릉원 인근 동부사적지 포성로와 첨성로 구간까지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을 연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공사에 따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폐교된 황남초등학교 운동장을 대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한 가운데 경북은 8.44% 오르면서 지난해보다 3.6%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군별로는 군위군이 15.69%로 가장 높았고 봉화 13.63%, 울릉 11.66%, 의성 10.47% 등으로 상승폭이 컸습니다. 의성과 군위는 통합신공항 추진 효과, 봉화구는 백두대간 수목원 개장, 울릉구는 울릉공항 개발 효과 등으로 분석됐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오늘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하루 사이 기온이 10도가량 뚝 떨어졌는데요.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봄처럼 포근했던 어제와는 달리 계절이 다시 겨울로 돌아왔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오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만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아침 기온 포항이 영하 5도로 오늘보다도 4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기온을 끌어올리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계속해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주까지 건조특보가 확대됐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울릉도와 독도에서 눈이 조금 내리겠고요. 모레 새벽 사이 경북 동해안 지방에도 눈이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내일도 경북 동해안의 하늘은 종일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7도에서 영하 5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영상 4도에서 5도에 머무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내일도 흐린 하늘이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영하 4도, 독도 영하 1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영상 1도에서 2도에 머무르겠습니다.
동해의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5m,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3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남은 한 주 동안은 기온이 차츰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공석이었던 울진군 보건소장에 조수현 전문의가 임용됐습니다. 울진군은 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해 전북 무주군 보건의료원장을 역임한 조수현 전문의를 신임 보건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울진군의회는 보건소장 공석에 따른 보건행정공백을 우려했고 울진군은 3차례 공모를 거쳐 외부 인사를 선임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올해 농산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학생 수 60명 이하 25곳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농산어촌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을 실시합니다. 선정된 학교는 한 해 1,500만 원씩 3년 동안 지원을 받고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과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등을 운영합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008년부터 폐교 위기에 놓인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134개교를 운영했습니다. 경북 도내 소외계층 약 11만 명에게 지급할 올해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시작됐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영화와 공연, 숙박, 여행, 프로스포츠 관람 등을 할 수 있는 문화복지카드입니다. 올해는 개인당 지원금이 지난해보다 만 원 오르면서 연간 10만 원입니다. 포스텍은 인체 면역 항상성 조절에 관여하는 장 상피세포의 T세포 분화 조절 메커니즘을 최초로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텍 생명과학과 이승우 교수팀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면역세포가 살고 있는 장 조직 상피층의 T세포 분화 메커니즘을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상피세포에 의한 T세포는 우리 몸에서 가장 최전선에 위치하는 면역세포로서 이 세포의 분화 메커니즘을 규명해 생명과학 기초 연구에 큰 성과를 냈다고 밝혔습니다.